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희망을 주고, 어떤 이야기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직구장 불펜에서 148km의 강속구를 뿌리는 젊은 좌완 투수가 있습니다. 그는 2년 전만 해도 64kg에 불과했던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김해 상동구장에서 한 젊은 선수가 만루 상황에서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공은 중월 담장을 넘어갔고 사람들은 그를 사직 박보검이라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잠시 후에 밝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변화에 관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면 끝나던 훈련, 올해는 다릅니다. 오후까지 계속되는 강훈련, 사직구장에 울려 퍼지는 타격음과 함성, 롯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숫자입니다. 냉혹한, 잔인한 숫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동안 롯데 자이언츠는 단 한 번, 오직 한 번만 가을 야구에 진출했습니다.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170억 원, KBO 최대어 2명, 유격수 1명, 그리고 장타자 1명, 롯데 프런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좌완 투수는 누구일까요? 만루 홈런을 친 그 선수는? 그리고 170억 원의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5가지 이야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롯데는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직구장 불펜에서 태어난 새로운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직구장 불펜에서 한 젊은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공은 148km의 속도로 포수 밑을 향해 날아갑니다. 좌완입니다. 그의 팔에서 나오는 공은 희망처럼 빠릅니다. 2년 전 이 투수의 몸무게는 64kg에 불과했습니다. 마른 체구, 약한 체력,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기엔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코치진도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kg 그가 2년 동안 늘린 몸무게입니다. 60kg에서 74kg로 단순히 살을 찌운 게 아닙니다. 근육을 키웠습니다. 체력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공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영재입니다. 올해 이영재는 1군에서 단 3경기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군에서는 달랐습니다. 30경기 48이닝 4승 1패 6홀드, 평균 자책점 3.56,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이 달라졌습니다. 입단 초기 그의 최고 구속은 145k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군에서는 평균 146km를 던졌습니다. 최고 구속은 140km 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최고 구속이 평균 구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관성, 안정성, 그리고 성장. 지난 15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열린 2025 울산 KBO 폴 리그. 이영재는 그곳에서 자신의 진화를 증명했습니다. 2이닝, 32개의 공, 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 숫자만 봐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달랐습니다. 최고 시속 148km, 평균 시속 147km, 148km입니다, 여러분. 좌완 투수가 118km를 던집니다. 롯데 불펜에 이런 좌완이 있었습니까? 정현수 외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좌완이 있었습니까? 올해 롯데 불펜의 가장 큰 문제는 좌완의 부재였습니다. 정현수는 홀로 싸웠습니다. 82경기에 등판하면서 혼자서 좌완의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홍민기가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 109, 26km의 충격적인 강속구로 등장했던 홍민기. 그는 후반기 필승조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8꿈치 통증, 25경기 32이닝을 던지고 나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8월 중순 1군에서 말소된 이후 공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영도 있었습니다. 정현수와 비슷한 유형의 송재영. 올해 나시 6경기 27이닝 1승 3홀드, 평균 자책점 4,000옌겔. 하지만 그 역시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재가 중요합니다. 김상진 코치의 작품입니다. 올해 홍민기와 윤성빈의 성장을 이끌어낸 김상진 코치. 그가 이번엔 이영재를 키워냈습니다. 64kg의 마른 청년을 74kg의 강속구 투수로 변화시켰습니다. 입단 초기 이영재의 공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키 중로 증량 이후 공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구속이 올라갔습니다. 2군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프로 첫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폴 리그, 그곳에서 그는 178km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영재를 기억하십시오. 내년 롯데 불펜에서 그의 이름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정현수가 2년차에 스텝업하며 1군에 연착륙했던 것처럼 이영재도 그 루트를 밟아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롯데 불펜에 새로운 좌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64kg에서 74kg으로 145km에서 148km로 성장한 이영재. 그는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재가 내년 롯데 불펜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직 박보검이라 불리는 그 선수. 그가 만루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김해 상동구장 5회 말 만루 상황 2아웃. 타석에 한 젊은 선수가 들어섭니다. 22살 이루수.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빵! 공은 중월 담장을 넘어갑니다. 만루 홈런입니다. 그의 이름은 한태양입니다. 지난 16일 2015 울산 KBO 폴 리그에서 한태양은 일본 독립야구팀을 상대로 폭발했습니다. 4타수 3안타, 1홈런, 5타점, 3득점. 롯데의 1-4 완승을 이끈 주인공입니다. 3회 말 좌전 안타, 5회 말 중월 만루 홈런, 7회 말 좌전 2루타, 3개의 안타, 3가지 방향. 그의 방망이는 전천후였습니다. 경기 후 한태양은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투수들이었기 때문에 앞 타자들에게 정보를 듣고 준비했습니다. 2사 2루였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타석에 들어갔습니다. 자신 있게 스윙했던 것이 좋은 타이밍과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감, 준비, 그리고 실행. 프로 선수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한태양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치르면서 수비적으로 부족한 디테일을 많이 느꼈고 다음 경기에서 반복하지 않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되돌아보며 남은 경기와 마무리 캠프,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내년 시즌 더 성장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살의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루 홈런을 치고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태양입니다. 2022년 2차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 전체 54순위. 높은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그는 처음 1군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올해되는 시즌 초반부터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백업 내야수. 처음엔 그저 벤치를 지키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7월 초 주전 이루수 고승민이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한태양에게 선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4할 타율을 유지했습니다. 4할입니다, 여러분. 신인이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고승민이 돌아온 뒤에도 한태양은 이루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그는 프로 무대에서 가장 많은 경기수 108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타석수 267, 타율 0.24, 230타수 624안타, 2홈런.
22타점. 숫자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54순위 신인이 108경기를 뛰었습니다. 주전 2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태양은 사직 박보검이라 불립니다. 빼어난 용모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만 잘생긴 선수가 아닙니다. 포울리그에서 보여준 만루 홈런,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보여준 겸손함과 프로의식, 이 모든 것이 한태양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날 경기에서 한태양은 수비도 소화했습니다. 2루수, 3루수, 유격수, 세 포지션을 모두 맡았습니다. 전천후, 내야수. 롯데가 원하는 유틸리티 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태양을 기억하십시오. 22살. 아직 젊습니다. 성장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더 성장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롯데 내야진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영재가 불펜의 희망이라면 한태양은 내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한태양을 믿으십니까? 내년 시즌 그가 롯데 내야진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직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직구장 오전 10시 공식적인 선수단 집합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미 와 있습니다. 오전 8시 어떤 선수는 7시에 출근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기초훈련, 공식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부산 사직구장, 가을 야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롯데의 시즌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쉴 새 없는 타격음, 코치진의 외침, 선수들의 함성. 사직구장은 살아있었습니다. 투수조장 김원중을 필두로 박승, 나균환, 정철원, 최준용, 투수들이 움직입니다. 유강남, 손호영, 나승엽, 전민재, 고승민, 황성빈, 윤동희, 야수들이 공을 칩니다. 올해 신인들과 1.5군급 선수들은 2025 포울 리그에 출전 중입니다. 하지만 1군 그라운드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득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달랐습니다. 롯데 연말 마무리 훈련은 점심시간과 함께 끝났습니다. 오전 중에 끝났습니다. 추가 훈련을 소화하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점심 먹고 집에 갔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옵니다. 선수단 전원이 오후 훈련을 소화합니다. 스트레칭, 웨이트, 라이브 배팅, 보강 훈련, 쉴 틈이 없습니다. 그라운드는 연신 몸을 놀리는 선수들로 인해 분주합니다. 시즌 막판 가을 야구. 좌절 즈음 김태형 감독은 말했습니다. 훈련을 오래 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양을 늘리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선수들에게 맞는 최적화된 훈련을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11월 일본 미야자키. 그곳에서 열릴 마무리 캠프에선 선수별 맞춤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직구장에서는 기본기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투수들은 가급적 공을 잡지 않습니다.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수단 전원이 메디컬 체크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부상의 여지가 있는 선수들은 모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말했습니다. 훈련에서 빠져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치고 잡을 수 있으니 기본기 차원에서 이득입니다. 정규 시즌 종료 직후 선수들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적게는 3일, 많게는 일주일. 야구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몸을 깨웁니다. 부상이 없도록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김태형 감독을 비롯해 조원우 수석, 이병규, 고영민, 유재신 코치 등이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봤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말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주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히 수비는 연습량에서 갈립니다. 지금 연습량이 적지 않지만 냉철하게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험을 쌓으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냉철하게 봐야 하는 시기. 올해 롯데는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라는 구단 역사상 최장기간 암흑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8월 6일까지 시즌 3위를 유지했습니다. 90%가 넘는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추락했습니다. 8승 3무 27패, 승률 2할 2푼 9리, 경이적인 대추락이었습니다. 작년보다 패배수만 2개 줄었을 뿐 같은 승수 66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롯데의 올 시즌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땀은 다릅니다.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직구장에 울려 퍼지는 타격음, 코치진의 외침, 선수들의 함성, 이 모든 것이 반성문입니다. 땀으로 쓰는 반성문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믿으십니까? 훈련량이 늘어나고 선수들이 더 일찍 출근하고 오후까지 훈련이 이어지는 것, 이것만으로 롯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숫자, 냉혹하고 잔인한 숫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KBO는 10개 구단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KT 위즈가 1군에 합류한 지 11년째입니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을 야구에 나서지 못한 팀은 없습니다. 모든 팀이 적어도 한 번은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습니다. 두산 베어스 9번, LG 트윈스 8번, SSG 랜더스 7번, NC 다이노스 7번, 키움 히어로즈 7번, KI 타이거즈 5번, KT 위즈 5번, 삼성 라이온즈 4번, 한화 이글스 2번,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단 1번입니다. 11년 동안 오직 한 번, 2017년. 그 한 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두산은 7년 연속 기록을 포함해 9번이나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9번입니다. 롯데의 9배입니다. LG는 8번, SSG와 NC와 키움은 각각 7, 9번. 심지어 한화도 2번입니다. 롯데만 1번입니다. 올해 포스트 시즌 진출팀 중 한화 이글스가 2번으로 10개 구단 체제에서 가장 가을 야구 경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화도 롯데보다는 2배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우승까지 한 팀은 10개 구단입니다. 두산이 2015년, 2016년, 2019년 3차례 우승했습니다. SSG가 2018년과 2022년, KIA가 2017년과 2024년 우승했습니다. NC는 2020년, KT는 2021년, LG는 2023년 정상에 올랐습니다. 롯데는 없습니다. 우승은커녕 가을 야구조차 11년 중 단 1번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0개 구단 체제가 되면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4위 팀이 2패만 하지 않으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초단기전입니다. 지금까지 5위 팀의 업셋은 오직 지난해 KT만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4위 팀이 갖는 메리트가 큽니다. 롯데는 그 4위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통합 우승, 지난 10년 동안 8번 발생했습니다. 대체로 정규 시즌 1위 팀이 한국 시리즈까지 접수했다는 얘기입니다. KBO 리그 포스트 시즌 특성상 상위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는 그 상위 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